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바로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결과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가 의뢰하고 메타보이스가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1%입니다.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있었고 그 설 연휴 첫날에는 이준석 플러스 이낙연 그다음에 금태섭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인방 이 네 개 세력이 합친다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5%, 개혁신당이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9일날 합당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조사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기 때문에 이게 그 직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 연휴 첫날에 합당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네 개 세력이. 그래서 과연 그 첫 여론조사에선 얼마만큼의 성적을 거둘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개혁신당이 무슨 뭐 총선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기대하시거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설 연휴 그때 합당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양두구육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 너무도 다르다, 너무나 이질적이다, 그야말로 이제 돈, 조직, 의석 이런 것만 보고 합치는 정략적인 결합 또는 야합이다. 그래서 3, 이낙연 3, 이준석 3, 그래서 6이 아니라 이거는 4% 또는 5%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근접하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5%가 나왔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5%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수치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자기가 주류라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당권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신당 그 지지 연령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준석의 지지층 그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위 2030을 대변한다는 그 이준석, 2030 남성 표심을 좌지우지 쥐고 흔든다는 그 이준석, 그 사람이 당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그 사람이 당의 주류라고 자청하는 그 개혁신당의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칭 2030을 대변한다면서 라보를 타고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젊다는 게 뭡니까?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 이준석이 있는 당 18세에서 29세까지 이 연령층에서 지지율 얼마 기록했냐면 4% 기록했습니다. 30%에서는 7%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입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 해당 연령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37%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이 무슨 세대를 대변하는, 이준석이 청년 표심을 갖고 있네, 이준석이 20 남성 표심을 쥐고 있네, 그런 주장은 정말, 그런 칭송, 그런 찬양, 그건 허언이다, 거짓이다, 허위사실이다, 가스라이팅이다, 세뇌다. 이게 또 한 번 증명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별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각각 지지율 8%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청권, 여기에서는 1%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준석이가 세종시에 나간다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있다고. 그 선택지 넣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준석이 혼자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준석 씨가 세종시에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1%입니다. 이준석 아무리 인지도가 있고 뭐 개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은 안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 1%짜리 정당 소속 후보로서 세종시에 나가서 이준석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득표율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순전히 이준석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처참한 득표를 기록한다면 이 사람은 정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에도 저 절대 세종에 안 나갑니다. 부울경에서는 1%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또 의외로 3%나 나왔습니다. 아마 유승민과 그 일파를 지지하는 소수 세력이 여론조사 수치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4%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당, 이낙연 당 그 전에 모두 다 호남에서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뭐 3이면 3, 4면 4 이 정도로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졌어도 4%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호남에서 이준석 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그 전 여론조사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준석 당 지지자인가? 지금도 이준석 당 지지자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 이준석 당이 뭔가 이렇게 지지세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해서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느끼고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찍으려고 하는 그 지지층 그걸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역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런 의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류 중에 지금 이 남아있는 4%에 과연 이게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 이건 뭐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호남권의 통합개혁신당 지지율은 뭔가 하여튼 좀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령별, 지역별 결과를 살핀 결과 개혁신당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잡아야 정말 진짜 많이 잡아줘야 3석 아니면 2석 이하입니다. 이게 설 연휴 첫날에 얘기했던 낙석 통합의 결과입니다.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결과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충수를 두지 않는 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이 속속 개혁신당으로 가세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 5석 이상을 받은 정도의 지지율,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추측이었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 이준석의 지분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이준석의 지분은 개혁신당에 이제 없다. 그게 원래 개혁신당이란 건 이준석 당이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없다. 왜냐? 정당에는 돈과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 누가 조달했습니까? 다 민주당 탈당파들, 현역 의원들이 들어와서 돈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기 무소속으로 있던 양정숙 의원 그 사람도 결국엔 더불어시민당 출신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 민주당 탈당파가 와서 국고 보조금을 6억 원을 챙기고 2월 15일 기준입니다. 6억 원을 챙기고 그 다음에 차후에 선거 보조금도 꽤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돈 다 민주당 탈당파가 갖고 온 겁니다. 조직 있습니까? 이준석 씨가 온라인 게시판 이런 데 글 쓰는 사람들 말고 실제 조직이 있고 실제 지지자가 있냐 그겁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대선 주자였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만큼 지지세가 미미하긴 하더라도 조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무슨 온라인 당원 모집을 안 해도 발기인 대회 한다고 하니까 2만 명 넘게 참여를 한 거 아닙니까? 창당도 금방 했지 않습니까? 당원도 지금 뭐 이준석 당하고 비슷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조직이 있습니까? 그 뭐 5만 8천 명인가 5만 9천 명 된다는 그 조직이 있냐 그겁니다. 그 당원들이 무슨 조직이 없으니까 뭐 그 개혁신당 그 게시판에다가 우리 함께 걸어요 해가지고 현수막 달아달라고 당원들한테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모으고 있는 쪽은 누굽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쪽은 누굽니까? 이낙연 쪽 아닙니까? 이준석에서 대체 지금까지 그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조직,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내에 지분이 없습니다. 결국 이준석 씨는 법적 대표이긴 하겠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는 점점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고 스스로 이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당 정책 공약을 낼 때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뭐 류호정, 배복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당원이 탈당한다고 방송 나가서 떠들어대고 내부 총질하고 비례의석 나눌 때 이제 지분 요구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한 거는
이낙연, 뭐 김종민, 조응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한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살이지 보살.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준석을 품어 안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겁니다. 다만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을 논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굳이 이 개혁신당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아까 앞에 살핀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에서 의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41%, 국민의힘이 뭐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개혁신당이 8%를 얻고 있습니다. 이 8%는 실제 득표율로 연결될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이 8%가 서울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3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개혁신당이 8%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36대 33 이러면 비등비등하네 오차 범위 이내네 이렇게 우리가 저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닙니다. 그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경기도 의석이 총 59개 의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몇 석을 갖고 갈 것 같습니까? 불과 한 대여섯 석입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때 경기도 지역 정당 투표에서 비례 후보 뽑는 그 정당 투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득표율이 34.72%,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득표율이 31.39%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 표차가 득표율 차가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기도 지역 지지율 격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 총선 때 두 당, 실제 지역구 투표에서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이 두 당의 지역구 의석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경기도가 아까 59석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6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정당 득표율에서는 분명히 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역구 의석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 미래통합당이 1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정당 투표,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두 당의 득표율 차는 불과 3%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기도 지역 지지율 격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당의 지금 지지율 8% 이거를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걸 분쇄해야 된다. 이런 아마 필요성, 이런 절박감, 이런 절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은 개혁신당으로 이탈했다가 아직 이준석 지지 철회를 결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마음까지는 먹었지만 대안이 없어서 다른 정당을 안 찍는 그 갈피를 못 잡는 무당층으로 넘어간 무당층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이익과 직결된 정책 공약을 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역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물론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동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런 어떤 전략 방안들을 갖다 다 수립해 놓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